개념원리책 28쪽에 등비수열 극한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단원이고, 이 등비수열 극한 단원에서 배우는 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공비에 따라 수렴 발산이 달라짐.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야. 공비에 따라 수렴 발산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대표적인 이런 거, 뭐 4의 n제곱분의 1 이런 거, 4분의 1의 n제곱이라 써도 됩니다. 이런 수열이 대표적으로 등비수열이지. 그렇잖아. 4분의 1, 16분의 1, 64분의 1 이렇잖아. 등비수열의 극한이. 그러면은 분모의 크기가 점점 커지지. 그래서 당연히 극한값이 얼마겠어.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또 해보면 뭐 이런 거, 마이너스 5분의 2 n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 25분의 4, 마이너스 125분의 8 이런 식으로 점점 어떻게 되는 양상이냐면, 그러니까 수열을 이제 좌표 평면에 점으로 찍어 본다면 점점 이런 식의 양상이라는 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렴이야, 발산이야? 역시 수렴합니다, 0으로. 그래서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게 아무 때나 수렴하진 않아. 아무 때나 수렴하진 않고, 이런 4의 n제곱 같은 거는 4, 16, 64, 256, 우리가 지수함수도 그려봤고 4의 x제곱 수학원에서 그려봤고, 요걸 이제 점을 찍어봐도 푸앙 커지니까 빵! 빵!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등비수열 극한은 공비에 따라 수렴 발산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1인 수열, 33333333 이런 수열도 수렴하지. 그래서 등비수열은 수렴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러면 수렴입니다. 요러면.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별표 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가서 좀 더 연습해 볼게요. 30쪽에 세상 단순하거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22번 정도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면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한번 조사해 보시겠어요?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괄호 2번. 자, 그래서 괄호 2번이 여기 일반항이 써져 있는 거지, 이 중괄호 안이. 그래서 지수법칙으로 조금 정리해 보면 3의 n제곱 나누기 4의 n제곱이니까 4분의 3의 n제곱이에요, 지금 수열의 일반항이. 그러면 공비가 얼마요? 그래서 수렴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냐? 0 수렴. 그 다음에 괄호 3번도 보겠습니다. 괄호 3번 보면, 괄호 3번이 약간 어렵게 생기긴 했는데, 지금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죠. 과연 수렴하는가? 수렴할까 안 할까? 하지. 왜냐하면 분홍색도 얼마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파란색도 0으로 수렴하니까 당연히 수렴합니다. 자, 괄호 4번 볼게요. 괄호 4번. 과연 너는 수렴하니? 자, 공비가 2분의 루트 5요. 그래서 이 공비가 1보다 커, 작어? 1보다 크잖아. 그래서 요거는 수렴하지 않아. 점점 이제 커지지.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봐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점점 나열을 할수록 부앙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산. 괄호 1번 수렴이게 발산이게.
수렴이지. 공비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공비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렴합니다. 이것도. 자, 밑에 23번을 봐주세요. 자, 밑에 23번 보면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게요?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왼쪽에다 오른쪽 대빵 커다랗게 써두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등호가 들어가. 여기 등호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첫째 항은 0이지 않으니까 괄호 1번 같은 경우에 공비가 얼마냐? 얼마씩 곱하냐? 지금 2r씩 곱한다는 거 관찰되죠? 그래서 공비가 2r.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2r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r 값의 범위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괄호 2번도 한번 써볼래? 자, 그래서 23번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비 관찰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번갈아 가는 거는 공비가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공비에 음해부호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r이라고 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r 값이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 자, 뒤에 31쪽 문제를 봐주십시오. 31쪽에 여기 문제 정말 이제 유명한 문제 나왔는데, 자, 필수예제 11번의 이 첫 번째 거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알아.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이 n제곱이 0이라는 걸 알아. 이렇게 극한이. 그래서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거든. 그래서 분자분모를 똑같이 뭔가로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 절대값이 큰 거를 꼭 봐야 됩니다. 절대값이 큰 거. 그래서 식을 정리하기에 앞서 먼저 요 주황색이랑 파란색에서 요거 여기 동그라미 쳐보면 좋아. 그 문제에다가 저걸 지수법칙을 역이용해서 먼저 써두겠습니다. 지수법칙 역이용해서 8 곱하기 8n제곱 더하기 이제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지. 나는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알아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공비가 있으면 그 극한이 0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거를 분자분모를 똑같이 둘 중에 절대값이 큰 게 주황색이랑 파란색 중에서 절대값이 큰 게 9의 n제곱이지. 그래서 분자분모를 똑같이 9의 n제곱으로 나누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해본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그래서 1 마이너스 9분의 8 n제곱 위에도 8 곱하기 9분의 8 n제곱 더하기 9분의 1. 자, 그래서 정답이 9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0으로 날라가요. 0으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최고차항 그 보는 거랑 되게 비슷해. 구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봐서 그 1이고. 아이고, 색깔 안 보인다. 이게 1이고. 9분의 1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아, 사실. 근데 일단은 완전 정석대로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둘 중에 절대값 큰 거에 주목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절대값이 큰 게 3의 n제곱이죠. 3의 n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 할 때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정석대로 계산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자, 밑에 필수예제 12번도 봐주십시오. 자, 이것도 비슷합니다. 아까 했던 거랑 큰 차이 없어요. 자, AN에 대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저번 시간에 이제 개념원리 책에서 봤던 거랑 약간 비슷한 문제인데 AN이 수렴한데
이것이 2일 때 AN의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자, 그럼 이것도 고민을 해보는 거지. 4의 n제곱이랑 3의 n제곱 중에 누가 절대값이 큰가? 4의 n제곱이 이 세 개 중에선 절대값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분모를 똑같이 4의 n제곱으로 나눠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AN. 그러면은 요것이 이제 2라 하는데 여기 파란색 부분에만 잠깐 주목해보면 AN은 수렴한데 그럼 뭔가 극한값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지. 수렴하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의 n제곱 요거는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면 둘을 곱해서 만들어진 이 빨간색 동그라미도 당연히 수렴해야 하네. 수렴하지. 얼마로? 0으로 수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넌 0으로 날아가고 너도 날아가고. 그래서 k분의 4가 2예요. 그래서 k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뭐 단순합니다. 문제 자체는. 그러면 밑에 있는 거 25번도 해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25번은 이제 5의 n제곱이 절대값이 커서 5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의 n제곱으로 똑같이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an 마이너스 5분의 3 n제곱 an 곱하기 5분의 3 n제곱 더하기 5.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렴한다고 하니까 가정해두고 그래서 c분의 5가 2다. 그래서 c 값은 2분의 5 되겠어요. (32쪽에) 이게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조건,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가끔씩 첫째 항이랑 공비가 다르게 써지는 경우가 있거든. 첫째 항이랑 공비가 다르다면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쳐두면 좋아. 첫째 항이 이제 0일 수도 있어. 이래도 수렴하는 거야. 공비가 얼마든 첫째 항이 0이라면 그냥 계속 0000000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렴합니다. 간혹 첫째 항과 공비가 다르게 써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n제곱 돼 있으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하면 이 수열의 첫째 항이 r이야, r. 근데 가만 잘 보면 이 빨간색 부등호 부등식 안에 이미 r이 0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혹시 모르면 첫째 항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혹시 모르면. 그래서 확인 체크 27번 보고 이제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문제 하나가 오늘 마무리할 건데 27번 문제를 보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관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첫째 항이랑 공비가 혹시 다른가? 이 수열의 첫째 항은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이고요. 공비 또한 뭐 1, 2, 3, 4 쭉 나열해보다 보면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결국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요거만 생각하면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로그 3의 x가 0보다 커야 하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전형적인 로그 부등식인데 그럼 x가 3의 0제곱보단 커야 되고 3의 제곱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가 1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진수 범위랑 겹치는 걸 찾아봤자 요 빨간 네모가 그냥 정답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